최근 허리 시술을 받고 4박 5일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입원에 몸도 마음도 참 힘들었는데 고맙게도 동네 친구가 병문안을 오면서 상큼한 샐러드 파스타를 직접 만들어다 주었어요. 입맛도 없었는데 친구의 정성이 담긴 따뜻한 마음 덕분에 비로소 마음이 좀 녹는 듯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같은 병실에서 만난 몇 분들과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중 78세 영희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삶의 궤적은 그냥 흘려버리기엔 너무나 귀하고 아까운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살아보지 않은 타인의 삶을 통해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죠. 그분들의 소중한 삶의 흔적을 기록으로 남겨보고 싶어 이렇게 영상으로 담아 보았습니다. 그럼 병실 안에서 시작된 영희 할머니의 이야기 지금 시작해 볼게요. 비바람 소리가 요란하던 날 병실 안에 휠체어 의자에 앉아 계시던 78세 영희 할머니. 굽어진 그 등 뒤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라기엔 너무나 무겁고 눈물겨운 78년의 세월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우연히 시작된 할머니의 나지막한 목소리, 처음엔 그저 흔한 집안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참 착했어. 청년 때 여자친구를 데려왔는데 교회를 안 다니더라고. 내가 밤마다 눈물로 기도했지.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믿음 좋은 며느리를 보내주세요. 결국 목사님 딸을 며느리로 맞았는데 얼마나 예쁘고 마음이 놓이던지. 장인 장모를 친부모처럼 모시던 착한 아들. 남부러울 것 없는 풍족함 속에서 아들 내외는 오래도록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은 참 알 수가 없는 걸까요? 어느 날부터인가 며느리의 마음속에 원인 모를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집을 나가 친정으로 떠나버린 지 어느덧 꼬박 1년이 흘렀습니다. 남자가 집에 들어와야 내 남편인 거야. 할머니는 말을 맺지 못하고 창밖을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며느리에게도 말 못할 사정이 있었겠지만 휑하게 비어버린 아들의 집을 바라보는 늙은 어머니의 가슴은 이미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그 풍파 속에서도 아이들이 곧게 자라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대학생 큰손녀는 아빠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고등학생 둘째는 엄마와 아빠 집을 오가며 어린 나이에 제 몫의 삶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아들과 손녀는 할머니의 옷 매무새를 다듬어주며 할머니 손을 꼭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부서진 울타리 사이에서도 아이들은 저마다의 뿌리를 내리며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더 아득한 과거로 흘러가자 할머니의 눈동자에 1962년에 거친 비바람이 다시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보릿고개는 옛 단어일지 모르지만
14살 소녀 영희에게 그것은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1962년 순천.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던 폭우는 온 마을을 삼켜버렸습니다. 거대한 산사태가 마을을 덮쳤고 논과 밭은 돌덩이와 흙더미에 파묻혔습니다. 저수지에 둑이 터져서 모든 집과 세간살이가 물에 잠겼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피투성이가 된 맨손으로 바위를 깨부수고 흙을 파내어 겨우 보리 씨앗을 심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야속하게도 수확을 앞둔 보리밭에 또다시 장대비를 퍼부었고 보리 이삭에는 새까만 곰팡이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래도 살려면 먹어야 했습니다. 어린 영희는 썩어가는 젖은 보리 이삭을 손으로 하나하나 비벼 따서 아랫목에 말리고 썩은 냄새를 참아가며 잿빛 보리죽을 끓여냈습니다. 말이 보리죽이지. 그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 할머니의 떨리는 입술 끝에서 나온 그 한마디에 배고픔과 서러움으로 얼룩졌던 60년 전 참혹했던 날들이 병실 안으로 묵직하게 밀려왔습니다. 할머니의 기억은 가장 지독했던 그 여름밤으로 향했습니다. 밀가루를 9호 물자로 나눠준다는 소식에 어린 영희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먼 읍내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장대비는 소녀의 얇은 옷을 사정없이 적셨고 이가 딱딱 부딪힐 만큼 지독한 추위가 뼈마디를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밀가루는 구경도 못한 채 모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빗길을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때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눈앞이 새하얗게 번쩍였습니다. 모녀의 바로 옆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길 위에 벼락이 내리 꽂힌 겁니다. 나 이제 죽었구나. 거센 충격에 어린 영희는 차가운 진흙탕 위로 고꾸라졌습니다. 귀가 먹먹하고 온몸의 감각이 사라진 그 순간 앞서가던 어머니가 비명처럼 딸을 불렀습니다. 영희야, 영희야, 안 죽었냐? 진흙 범벅이 된 채 덜덜 떨던 14살 영희는 빗물을 들이키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안 죽었어. 나 살아있어. 살아남은 자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겨우 마을 입구에 다다랐을 때 집으로 들어가는 냇물은 이미 집어삼킬 듯 불어 있었습니다. 건너편에서 오빠들이 횃불을 들고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건너지 마! 건너면 다 죽어! 오지 마! 눈앞에 집을 두고도 들어가지 못한 채 장대비를 맞으며 밤을 지새워야 했던 참혹했던 새벽, 어머니의 꼭 쥔 손에 의지해 떨고 있던 14살 영희의 두려움은 60년이 지난 지금도 할머니의 가슴 속에 서슬푸르게 살아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할머니는 거친 손으로 손녀의 손을 꼭 감싸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같은 세상에 태어난 걸
매일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그 말은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벼락이 떨어지는 어둠 속에서 살아남은 자가 썩은 보리죽으로 목숨을 이어온 한 인간이 후대에 남기는 깊은 인생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누리는 따뜻한 밥 한 공기, 비바람을 막아주는 지붕, 그리고 가족과 함께 잠드는 평온한 밤. 어떤 이에게는 그 평범한 일상이 벼락과 기근을 뚫고 목숨 바쳐 갈구했던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가족의 아픔과 굴곡진 현대사의 풍파를 온몸으로 견뎌낸 78세 영희 할머니, 비바람 부는 세월을 버텨내고 마침내 존엄한 삶을 이어온 한 위대한 인간의 세월을 나는 그날 가슴 깊이 품을 수 있었습니다. 병실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만난 할머니의 78년 세월은 저에게 삶을 바라보는 또 다른 눈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감사와 휴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병실 동기이셨던 77세 순이 할머니의 소중한 삶의 이야기를 담아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날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In the darkness, I could feel her thinking about somebody else. Some more secret she keeps hidden high up on the shelf. It's all covered in dust, holding up some old books supposed to teach about heaven and hell.